박나래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 논란이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거의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다른 폭로, 또 다른 폭로, 또 다른 폭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박나래 씨 논란으로 방송사, 인터넷 신문사, 그리고 각종 영상들, 유튜브까지 한 달 동안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대부분 이 매니저들이 폭로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박나래 씨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박나래 씨가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사람들 앞에서, 헤어 메이크업 앞에서. 그리고 시간 초과로 일을 시켰다. 와인잔을 던져서 다쳤다. 박나래 씨가 불법 주사를 맞았다. 자동차 뒤에서 19금 행위를 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된 입장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등등등등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사진들이 이렇게 디스패치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박나래 씨가 이렇게 주사 맞는 모습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고, 또 이렇게 카톡을 나눈 이야기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박나래 씨가 다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주사제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도 사진을 누군가 찍었고, 이렇게 누군가의 집 앞의 모습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사제도 여기 있죠. 이런 모습들입니다. 누군가 찍어서 디스패치에 제보를 했고요. 박나래 씨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 논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방송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니저들과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다투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한 달 동안 박나래 씨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보다 더 할까 싶을 정도의 비난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온갖 폭로가 쏟아진 가운데 자동차 뒤에서 19금 행위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박나래 씨를 비난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아니지, 선을 넘었다. 아무리 박나래가 몹쓸 짓하고 죽을 짓을 했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론까지 급기야는 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박나래 씨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나래 씨가 잘못한 부분들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도 아닌 사람에게 불법 주사를 맞은 겁니다. 불법 시술을 받은 겁니다. 일명 주사 이모죠. 이런 부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박나래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닌 부분들,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그냥 들리는 대로만 믿었던 그런 한 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나래 씨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입장, 다른 시각의 주장들이, 팩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예 대통령 이진호를 통해서 박나래 씨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지금까지 주장과는 사뭇 다른, 180도 다른 그런 주장들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라이브를 통해서, 1, 2차 라이브죠.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박나래 씨의 갑질 논란과 관련된 사뭇 다른 주장, 충분히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러한 주장들이 상당히 신빙성을 갖는 놀라운 팩트들로 방송이 연이틀 이어졌습니다. 우선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폭로가 됐죠. 우선은 4대 보험을 해주지 않았다. 박나래 씨가 고용주인데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을 안 들어줬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매니저들 주장이었죠. 그러나 여기 회계 담당자의 카톡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회계 담당자는 당연히 박나래 씨의 세무사였을 겁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매니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매니저님, 2025년 차량 관련 비용 어떻게 할까요? 회계사님과 얘기해봤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1번 영원히 비용 처리 안 한다. 2번 매니저님 모두
근로소득자 가로 열고 급여 4대 보험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처리한다. 3번 매니저님 두 분 모두 기타 비상무이사로 N파크 등기 임원으로 선임한다. 이걸 왜 보냈냐면 지금 이들이 4대 보험을 지금 안 받고 3.3% 즉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즉 4대 보험을 가입해서 작은 금액으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회계 담당자가 매니저 A씨에게 보냈고 매니저 A씨는 얘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알고 봤더니 이 매니저에게 박나래 씨가 막내 매니저를 선임한다거나 세무회계 관련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A씨는 4대 보험을 가입 안 했다. 박나래 씨가 이를 거절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었다. 자,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세무사도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통은 4대 보험을 가입하는데 박나래 씨가 매니저 A씨에게 정권을 줬기 때문에 좀 의아했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게 의아했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박나래 씨의 세무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박나래 씨가 신규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때 소품이 필요했습니다. 와인잔, 조명, 매트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자, 매니저들에게 이런 소품들을 찾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니저들이 찾지 못하자 박나래 씨가 왜 못 찾냐? 일을 먹같이 할 거면 왜 하냐? 잡돌이, 드잡이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안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앞에서 갑질을 했다라고 하면서 헤어 메이크업 원장들 이들 앞에서 박나래 씨가 본인들에게 모욕감을 안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 박나래 씨와 매니저 2명과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원장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헤어 메이크업 원장들도 함께 박나래 씨 물건을 찾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헤어 메이크업 원장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완전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진짜 너무 억울했다. 자, 매니저 2명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헤어샵 원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다급하게 찾았다. 박나래가. 헤어 메이크업 하는 중간에도 결국에는 찾지 못했다. 박나래 씨가 굉장히 불쾌감을 주거나 아니면 고압적으로 말을 했다면 저희가 되게 불편했을 텐데 저희는 전혀 그런 점을 느끼지 못했다. 되게 급한 건가 보다.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없네? 집에 워낙 박나래 씨 집이 크고 워낙 많으니까 찾기가 되게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박나래 씨 헤어 메이크업을 빨리 해줘서 우리도 빨리 끝내고 우리도 같이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헤어샵 원장님은 그 기사, 매니저들의 주장의 기사를 보고 진짜 내가 너무 억울하더라. 정말 박나래 씨가 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너무 억울했다. 솔직히 그냥 진짜 저희가 느꼈을 때는 저희가 워낙에 연예인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올해로 27년 동안 이쪽에서 일을 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매니저들을 하대했다고 매니저들을 생각하는 거지? 어디가 하대했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매니저들 말고 헤어랑 메이크업 원장들은 너무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고. 우리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라는 겁니다. 진짜 똑같이 흉내를 내면 SC 내 옆에 좀 있어줘. 이 말 한마디는 했다. 박나래 씨가. 왜냐면 자꾸 매니저들이 사라지니까. 박나래 씨 옆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라지니까 박나래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옆에 좀 있어달라.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박나래 씨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다급하면 사람들이 말 더듬으면서 하는 소리 있죠? 계속 그랬다. 그거 있잖아요. 와인잔. 저긴가? 그럼? 저긴가? 계속 그런 상황이었다. 헤어샵 원장님은 나는 솔직히 못 찾아서 걱정스러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잠수를 탔다 그래서 그게 왜? 이랬는데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나는 나래 씨 편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번 사건은 좀 제가 다른 거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욕을 했다고 뭐뭐같이 일하네 라고 했다는데 그런 단어는 하나도 박나래 씨가 쓰지 않았다. 4명 다 있었다. 저희 스텝이. 정말 저희 이 상황을 똑같이 흉내낼 수도 있다. 그때 당시에 헤어샵 원장은 매니저들이 기분이 안 좋나? 그냥 그 정도였다 라고 합니다. 표정이 안 좋네? 그냥 그랬다. 그리고 매니저들이 퇴사했다고 문자가 오고 나중에 왜 퇴사했을까 궁금해서 보니까 우리 앞에서 하대했다 그러길래 하대는 무슨 하대야? 그러면서 저희가 되게 당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낙에 당황했던 박나래 씨가 그 작은 키로 천장에 있는 물건까지 막 위험하게 뒤지고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나서서 박나래 씨의 물건,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줬다. 자, 이런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들의 일방적인 주장, 왜 이렇게 물건들을 못 찾냐? 일을 먹같이 할 거면 왜 하냐? 잡돌이 드잡이 한번 해야겠다라는 말을 헤어 메이크업 원장들 앞에서 했다라는 매니저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죠. 바로 10%의 매출을 주기로 했다. 이 매니저는 박나래 씨가 본인과 함께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월급 500만 원 플러스 수익의 10%. 그리고 표준 계약서는 1년 뒤에 작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월급을 300만 원가량 주고 수익에 관한 부분들은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박나래 씨 집을 가압류를 걸었죠. 1억 원의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월급 얘기 먼저 하자면 이 매니저는요. JDB에서 함께 박나래 씨 일을 하다가 나온 매니저거든요. 근데 JDB를 신입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신입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4년, 5년. 매니저 경력이 3년이 안 됐습니다. 로드 매니저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 JDB에서 받은 월급은 17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가 340만 원대의 월급을 지급을 했죠. 자, 사실 이 엔터에서 매니저, 3년차 매니저의 월급으로는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다. 거기에 매출 10%를 주기로 박나래 씨가 약속한 게 아니라 박나래 씨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앞으로 매니저들이 잡아오는 광고나 방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자의적 해석을 한 것뿐이다. 박나래 씨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월급에 대한 부분들은 카톡이 문자가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연예 대통령 이진호 유튜브에서 이거는 발췌한 부분입니다. 매니저 A씨 얘기합니다. 자, 10월 급여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내 매니저 월급, 스타일리스트 월급, 그리고 문제의 매니저 A씨의 월급인데 여기 보시면 스타일리스트와 매니저 A씨 월급이 같습니다. 338만 4,500원이죠. 자, 이 문자를 박나래 씨한테 보냈는데 박나래 씨의 답장이 어땠을까요? 이 월급에 대해서. 스타일리스트 월급이 지금 얼마죠? 340 아니었나요? 자, 다 높임말 하죠. 아니, 매니저 A씨, 왜 스타일리스트 월급이 같아요?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A씨가 대답하죠. 그때 말씀해주신 금액이 스타일리스트 연봉으로 4,200만 원이어서 월 금액이 350입니다. 저는 이만큼도 너무 감사합니다. 미팅 때 쓸 진행비로 충분합니다. 더 줄이셔도 됩니다. 자, 그러자 박나래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알겠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푹 쉬어요. 네. 자, 어딜 봐서 두 사람이 월급으로 분쟁이 있어 보이십니까? 오히려 이 매니저 A씨가 저는 이만큼도 너무 감사하다. 미팅 때 쓸 진행비로도 충분하다. 더 줄여도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챙겨서 주려고 하는 박나래 씨의 마음과 아니다, 나 이만큼이 충분하다라고 적게 줘도 좋다는 이 A씨의 마음이 여기서 보이죠.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인 매니저와 연예인 사이보다는 좀 더 돈독해 보였다라고 여기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니저들은 사진, 카카오톡, 증거가 있는 날만 따져도 월 평균 40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때로는 박나래 씨의 사적인 심부름뿐만 아니라 술, 시중, 설거지, 요리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말도 없이 초강도로 근무를 했다라는 건데요. 업무 중에는 이렇게 개인 심부름 일정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400시간 근무 안에는 박나래 씨가 매니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그 시간도 모두 다 근무 시간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들에게 지나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지시하고 또 이를 이행하기를 바랬다라면 문제지만, 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박나래 씨의 회사에 법인에 매니저 2명만 근무했다면 2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 연장, 휴일근무, 가산,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자, 그래서 40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이 근로시간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임금과 수당 지불됐는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라고 밝혔는데, 자, 근무 시간만 갖고는 박나래 씨의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 겁니다. 또한 이 400시간 근무라는 것도 매니저와 박나래 씨가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법적으로 다퉈봐야 될 부분이다. 이번에는 입장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어느 날 박나래 씨가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방송 하차를 하겠다라는 입장문인데, 그 입장문 안에 이러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내던 매니저 2분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제서야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방송에 하차하겠다.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입장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입장문을 박나래 씨가 발표하자마자 이 전 매니저가 반박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입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가 전화를 통해서 그날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떤 경위냐?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을 만나서 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 그날 이야기를 매니저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새벽 1시경 박나래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을 받고 갔지만 3시간 동안 감정 호소만 이어졌다. 박나래가 우리 해외 촬영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봤잖아. 사진도 보여주고 혼자 박나래가 술을 마시더라. 이야기 도중에 노래를 틀더니 노래방 가서 계속 놀자고만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해당 노래방은 박나래 집에 설치된 것. 전 매니저는 박나래의 부름에 응한 이유는 합의와 인정, 사과를 받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박나래의 사과는 없었다. 그리고 박나래가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서 오해가 풀렸다, 불신을 풀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니저는 심적인 고통도 호소했는데 논란 이후 하루 3시간도 못 잤다면서 컨디션은 악화됐다. 특히 박나래와 대화 도중에 뛰쳐나가서 구토를 할 정도였다. 이에 함께 있는 박나래 지인이 부축해줬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박나래 씨가 누구나 구토할 수 있어. 나도 해. 라는 취재 발언을 했다. 자, 이 말은 매니저가 구토를 한 게 민망할까봐 누구나 할 수 있어. 나도 해.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매니저는 박나래의 감정 호소로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고 집에 귀가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박나래의 입장문이 나왔고 너무너무 황당했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매니저의 주장 맞는지 여러분 그날 밤에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괜찮아요? 왜 이렇게 이걸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파서 울지 말고. 아, 나도. 아니, 일단 우리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아유, 목소리 심해 잠실에 병원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때 못 갔어요. 가야죠. 목소리 진짜 사람 죽여야죠. 왜 안 가셨어요? 그래서 약만 타왔어. 그래서 그거 약 먹으면 된대. 아니요, 주사 맞아야 된다 했어요. 주사 안 맞아도 된다 그랬어. 내가 물어봤어, 쌤한테. 병원에 전화했어요. 전화했지, 그럼. 견주 이름도 바꾸고. 복도이라도 한번 보러. 그러면 전화라도 좀 받아보지. 씨발 개새끼야.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언니 밥은 먹었어요. 아니, 나 담배 펴. 뭐, 던져놨네요. 아니, 연초. 저 목 수술하려고 목 4번 수술인데 그때 의사쌤한테 못 들었어요. 평생 목소리 안 나오고 싶어요. 왜 담배를 피는 거야 진짜. 없잖아요, 지금. 옆에서 얘기해줘야지, 담배 피지 말라고. 내가 말해도 필 거잖아. 안 필 거거든. 근데 지금, 이게 막, 나도 모르겠어, 지금. 죄송해요. 제가 지금 3주 동안 또 지켜야 되고 변호사님 말도 들어야 되고 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술 안 마시다가 지금 술을 좀 마셨어요. 아니, 잘했어, 잘했어. 그 전에는 맨정신으로 술 안 먹은 상태로 받으면 그냥 눈물만 흘릴 것 같은데 그 새끼가 이걸로 또 녹취해서 증거 쓸까봐 변호사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그만 울고, 내일 뭐 해요? 저 지금 이태원이에요. 이게 어디 있는데? 저 마포에서 술 먹다가 지금 언니 집 근처예요. 지금 어딘데? 모른다고? 이태원 언니 집 근처예요. 내가 어딘데, 어디야?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지? 못 살아. 오늘 추운데. 어디야?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진짜 내 무슨 사르시장 부부 내 사랑인데. 진짜. 뭐. 사르시장 부부 내 사랑인데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정말 뭐. 분명히 쓰러지거나 아니면 어머니 쪽들하고 또 잠도 못 주무시는데. 어머님 어떡해. 분들 음성 들으셨겠지만 누가 술이 취했습니까, 여러분? 술이 취한 사람이 누구죠? 매니저가 술이 취했죠. 박나래 씨는 술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죠? 나 왜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매니저, 울면서 흥분하면서 하는 매니저를 박나래 씨가 달래고 있습니다. 그만 울어라. 자, 그리고 박나래 씨 키우고 있는 강아지 걱정합니다.
복돌이 병원 가야 되는데 갔느냐. 못 갔다. 복돌이 걱정하죠. 심장 사상충 가야죠. 왜 안 가셨냐. 주사 맞아야 된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누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박나래 씨의 일을 봐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욕도 하죠. 욕설도 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또 박나래 씨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또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박나래 씨가 담배를 핀다고 하니까 목 수술하려고 담배를 피느냐? 평생 목소리 안 나오고 싶느냐? 또 걱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매니저 지켜야 되고 변호사님 말도 들어야 돼서 전화를 못 받았다. 술 안 마시고 또 오늘 술 마셨다. 본인이 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맨정신으로 술 안 마신 상태로 받으면 눈물만 흘릴 것 같다. 박나래 씨가 그만 울어라. 내일 뭐 하냐. 그리고 이태원이다. 박나래 씨 집 근처다. 박나래 씨가 추운데 어디네 걱정하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사가 됐죠. 매니저 A씨가 얘기합니다. 내 사랑인데. 내 사랑인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다. 여러분, 이 녹취록 들으시면 자, 뭔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 녹취록을 들으면 이 전 매니저가 주장하는 부분들 3시간 동안 감정 호소만 했다. 감정 호소는 매니저가 먼저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해외 가서 맛있는 거 먹었잖아. 받아도 받잖아. 자, 매니저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난 모르겠다. 이 상황이 너무 싫다. 박나래 씨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멘트는 매니저가 했던 거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도 매니저가 했던 얘기고. 다시 이래줬으면 좋겠다. 우리 좋았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 박나래 씨가 혼자서 막 술 취해가지고 만취해가지고 매니저는 멀쩡한데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이 매니저가 컨디션 악화로 화장실 달려가서 구토했다는 거. 너무나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구토한 건 아니었을까요? 자, 나는 구토하는데 계속 놀자고 했던 박나래. 박나래 씨를 완전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폭로를 하다 결국에는 박나래 씨가 어떤 남성과 차 뒤에서 쉿 구금 행동을 했다. 차 뒷좌석에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라는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가 앞에 있는 의자 시트에 발로 찼다. 특정 행위를 하다라는 참 이런 폭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박나래 씨가 이 또한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박나래 씨가 폭로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권이 바닥으로 떨어진 진짜 이러한 폭로전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온갖 사건 중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폭로전이었습니다. 하다 이런 폭로까지 이어졌는데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매니저들만의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요, 박나래 씨의 차량 구조를 얘기하면서 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박나래 씨가 키가 작은데 박나래 씨의 앞좌석에 박나래 씨 발이 닿지 않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나래 씨는 차 뒷좌석에서 그러한 19금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수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스킨십은 있었지만 그러한 도를 넘는 19금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매니저들의 주장도 앞으로 법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죠. 매니저들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마치 확정인 것처럼 박나래 씨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만큼 진짜 어디 멀리 떠나거나 아예 해외에 가서 살거나 정말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의 지경으로 박나래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나래 씨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죠. 잘못한 부분들은 당연히 박나래 씨가 인정하고 방송 하차를 했고 앞으로 법적인 책임도 질 겁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서 일파만파 박나래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신나간 연예인, 가장 개념 없는 연예인, 매니저들의 인권 유린뿐만 아니라 갑질을 한 연예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송사, 인터넷 신문사, 유력한 일간지, 매니저들의 폭로에 모두 다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고요.
정말 진실을 알려고 했던 매체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금 사실과 사실이 아닌 진실과 거짓이 섞여서 박나래 씨는 대한민국의 가장 개념 없고 파렴치한 연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너무 지나친 보도가 아니었을까요?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그러한 일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제 주장에 반기를 드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자, 그러한 생각도 저는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